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작년 말과 다르게 올해는 주식시장이 차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첫 번째 거래일에 한번 올라가고 그 이후로 코스피는 8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도 내리 5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중간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대형주들의 어닝 쇼크가 하락에 불을 당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참 힘 빠지는 한 주였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습니다. 예상치가 3.2%였는데 0.2% 정도 상회하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지수를 보면 작년 여름에는 3%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연준은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3.9% 상승하였는데요. 그래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하는 구간 없이 매달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목표하는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발표된 물가 지수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암울해지는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3.5% 동결했습니다. 1년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는 6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멘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따라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빨라도 3분기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수요일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유로존이 물가지수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JR 글로벌 리츠 같은 유럽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유럽 물가지수도 주목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내내 종합지수가 하락했거든요. 어느덧 250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252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8일 연속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500은 절대 깨지 말고 다음 주에는 반등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바로 볼 텐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유한 배당주들은 그럭저럭 선방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더 올라가서 이제 다시 11만 원을 회복했고요. SK텔레콤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이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내려간 것 같고 삼성화재도 뭐 큰 변화 없었던 것 같고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주가가 약간 하락하긴 했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뭐 저번 주와 주가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주식 투자 일기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달 30주씩 적립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투자한 지가 약 8개월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 종목이 나오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것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주씩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작년 9월과 10월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의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9월 달에 60주, 그리고 10월 달에 6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분을 미리 땡겨서 매수를 했고요. 이후에는 다시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다시 30주씩 추가로 매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월배당이다 보니까 매달 분배금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분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8개월 동안 받은 분배금이 85,000원입니다. 올해도 주식 수량을 꾸준하게 늘려갈 계획이니까 아마도 올 한해는 20만원 정도까지는 받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꾸준하게 적립을 하다 보니까 분배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분배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지금은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달에도 30주, 그리고 3월에도 30주, 이렇게 매달 30주씩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혹시나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작년처럼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왜 환노출이 아닌 환해지로 종목을 모으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정 환율이 12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환해지를 모으고 있는데 향후에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해서 12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환해지를 모두 매도를 하고 환노출로 종목을 변경할지 아니면 절반만 매도를 하고 변경할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환율이 125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계좌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커버드콜 두 종목을 매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JPI와 JPQ를 각각 반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배당금으로 추가 매수할 생각만 하고 있고 달러로 환전해서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저번 주보다 약간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뭐 커버드콜이니까요. 앞으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에 영상을 한 편 업로드할 생각인데 월배당 ETF의 23년 성과를 분석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내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